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5시 59분 6시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블 탭 좋아요가 됩니다. 더블 탭 두 번 탭을 해주시면 좋아요가 되고요. 위에 구독 버튼 있습니다.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면 월, 화, 수, 후 6시 센터필드 라이브, 특히 내일 개표 방송 같이 함께 보시면서 치맥하면서 같이 대통령 누가 되는지 어차피 될 사람 정해져 있긴 하지만 새 시대를 여는 장면을 같이 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새 시대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나중에 판단해보고요. 진보보수 좌우 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향신문부터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경향신문은 리박스쿨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이냐면 경향신문은 리박스쿨 댓글 조작, 늘봄 학교 의혹, 실체를 밝히고 엄단해야 된다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극우 성향인 역사교육단체인 리박스쿨이 대선 여론조작을 벌인 정황이 나왔다. 네. 이 리박스쿨은 자손군, 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 손가락 군대라는 이 조직을 만들어서 댓글 공작을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네. 리박스쿨이 2020년 홍보 영상에는 김문수 후보가 등장하기까지 했다. 리박스쿨 대표는 김문수 후보가 이곳에서 무얼 하는지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기도 했다. 충격적인 건 리박스쿨 수익 모델이 윤석열 정부의 교육 역점 사업이었던 늘봄 학교라는 점이다. 충격적이죠. 그렇죠. 교육계 이력이 없는데도 리박스쿨 대표는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정책자문위원까지 하고 있다.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았다면 전국 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이승만, 박정희 우상화 교육이 진행될 뻔했던 것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우리 있다. 아들딸한테 런승만이 잘했다. 런승만이 한강다리 끊고 도망갔는데 훌륭한 사람이야. 그리고 런승만 아저씨가 우리나라 최대의 민간인 학살 행위를 저질렀잖아요. 대전 형무소 이런 데서. 네네. 사람들 수만 명씩 그냥 자국민을 죽인 사람인데 이런 사람을 옹호하는 이런 황당한 리박스쿨을 이거를 조금 이용해서 댓글 문제가 있었다는 게 너무 좀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거. 저도 이게 리박스쿨 이름부터 약간 좀 특이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뭐야? 하고 특이하죠. 좀 찾아봤어요. 뭐 네. 홈페이지도 있고 뭐 이런 영상도 네네. 있는데 다른 거는 차치하고 약간 조금 이거 뭐지 싶었던 게 그런 집회도 아니고 무슨 차량 같은 데서 네. 아이들을 중학생들이랑 맞아. 초등학생들을 세워놓고 뒤에 윤 전 대통령 그분 네. 이렇게 사진 있고 뭐 자유대한민국 막 이렇게 써져 있는 데서 애들이 막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노래가 특이한 노래는 아니고 저희 뭐 옛날에 배웠던 그런 노래들이기는 한데 그거를 막 이렇게 부른 다음에 열창을 시킨 다음에 북한 스타일 아니에요? 네, 진행자가 뭐 이 학생은 어린데 왜 이런 공연에도 참여하고 네. 여기에 오게 됐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를 뭐 다른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침략할 것이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뭐 참여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그 어린애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사상을 주입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었거든요. 세뇌교육이죠. 그래서 세뇌교육이죠. 이제 뭐 댓글을 다는 행위의 정당성 여부는 차치하고 저는 그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 교육으로 아이들에 대해서 침투해서 한다라는 것 그게 자체가. 사실이고 그런 식으로 행해지는 게 공공연하게 만약에 이루어지면 그건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그건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요. 애들한테 그렇게 사상주입을 시킨다는 게 네. 자유로운 공론장을 저는 훼손하는 그게 정말 일이잖아요. 싫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디 집회든 뭐든 간에 네. 자기만 나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진영을 막론하고요. 저는 애기들 집회나 끌고 시위를 나와서. 하려면 저는 애기는 두고 나와야 된다는 주의자예요. 왜냐면 애기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특히 뭐 차라리 깐난 애기면 모르겠는데 뭐 중고등학생 애들이 뭐 자기도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나가는 거면은 당연히 가족들이 나갈 수는 있겠는데 그게 아니고 뭔가 나의 정치 사상을 아이한테 조금 어떻게 보면은 강요할 수도 있는 측면이 무의식적으로 애들은 이제 부모의 거울이잖아요. 네,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좀 자유롭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을 주어야 하는 게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니 이거를 이런 애들이 나와서 노래를 한다는 거는 부모가 다 시켰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게 저는 좀 놀랍더라고요. 용돈도 주고. 같이 네. 하는 거는. 여기에 예.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 이게 늘봄 학교 이게 정말 웃긴 게 댓글 조작 잘못됐죠. 근데 뭐 댓글 조작 지지자들이 뭐 우르르 몰려가서 댓글 쓸 수도 있어요. 그거 뭐 정치권에서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많은. 예. 이런 걸 하는 단체에다가 늘봄 학교 사업을 줬다는 건 네. 그러니까 정말 무서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 늘봄 학교 사업을 줬다는 거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네. 우리 아이들 8시까지 우리 부모님 맞벌이 하시니까 8시까지 맡겨놨는데 맞아요. 그 선생님이 댓글 조작 작업하면서 그 선생님이 이 늘봄 학교 사업을 어떻게 참여하게 됐냐면 이승만, 박정희 그리고 윤석열 옹호 댓글 쓰다가 쓴 걸로 교사가 됐다는 거, 그 교육자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무슨 교육을 하고 아이들한테 어떤 얘기를 할까? 네. 부모도 알 수가 없잖아요. 가정에서 만약에 부모님이 성향이 뭐 극우 성향이 있거나 뭐 어떤 성향 정치 성향이 있어서 아이들한테 그렇게 세뇌 교육을 시켰다고 쳐요. 부모잖아요. 그렇죠. 부모는 세뇌 교육을 시키고 싶지 않아도 뭐 전이가 될 수는 있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는 있다 치는데 부모도 모르는데 교육 현장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세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모가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렇죠. 좀 위험하다고.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고. 밥상머리에서 같이 정치 얘기하는 거는 건전하다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왜냐면 정치 교육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집 아닌 바깥에서 부모의 의지랑 상관없이 이런 위험하죠. 역사 교육을 가장한 이런 세뇌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게 일본 교육. 반대도 문제긴 합니다. 문제입니다. 저는 일하면서 맞습니다. 이제 지금은 이쪽이 문제긴 했는데 네. 저는 또 반대 진영에서 네. 교사분들이 너무나 자신의 정치 성향을 교실에서 드러내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접했거든요. 그래서 저 그런 고등학교 부분들은 때 전교조 선생님이 계속 똑같은 사상을 주입시키는데 너무 티나게 해가지고 이제 알게 사람들이 되잖아요. 애들이 그렇죠. 더 알게 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맞아요.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만약에 초등학교 네. 교실에서 이렇게 조용히 암암리 행해진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거죠. 지금 그렇죠. 도윤산초님이 손가혁이 조상 아니냐. 사실 댓글 조작이나 댓글 부대의 원조로 또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맞아요. 거론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문제는 누가 잘못했는지 아닌지를 따지면서 서로 공격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지금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방송하기 전에 얘기를 했는데, 이 문제를 양쪽 다 댓글 조작하고 있다면 양쪽 다 멈춰야 되는 이런 일들이 되지 않았을까. 댓글 싶은 조작은 생각이 문제입니다. 들고 댓글 있습니다. 조작은 옹호할 수 없는 진짜 큰 문제고 정치권의 어떤 네. 그 고질적인 문제인데 병이죠, 병. 그런데 그걸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집단에다가 늘봄학교 사업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그냥 팬들이 모여서 예. 단톡방에서 우리 친한 친구들끼리 뭐 잡혀지고 댓글 다는 거 뭐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거나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공적인 영역에서의 보상을 준다고 하면 이거는 큰 문제죠. 근데 문제거든요. 그 일자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자리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리박스쿨 관련해서는 우리가 뒤에도 한 파트 준비되어 있어서 같이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두 번째 이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에서는 선거 방해 세력을 엄단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선거를 방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한겨레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부실관리 재발을 막고 네. 선거 방해 세력을 엄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엄단해야 된다는 예. 얘기를 썼네요. 한겨레는 이번 사전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어처구니 없는 선거관리 부실과 부정선거 주장 세력들의 방해 행위가 이 6월 3일 본투표와 개표에서는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부정선거 주장한 단체의 한 회원이 경남의 지역선관위 건물 외벽을 타고 침입하는 사건도 벌어졌고, 수원에서는 시민 2명이 사전투표함의 보관 장소의 CCTV 영상 관람을 하겠다며 욕설을 하고 강제로 건물 문을 여는 과정에서 선관위 직원이 다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오. 부정선거 단체 주장을 하는 단체 소속인 인사들이 유튜브 라이브로 유권자에게 중국인이냐라고 물어보는 이 방송을까지 하면서 정신 아닌 와. 거 아니에요? 도를 넘는 행태가 어. 벌어지고 있다. 투표하러 온 사람한테 이게 뭐 중국인이냐고 네네. 물어봤다는 거예요. 오. 근데 정답. 달려가서 중국인이냐라고 물어봤는데 막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 거 보니까 중국인이다. 아니 그걸 누가 도망갔죠, 그 인터뷰 당연히. 누가 하고 도망가지. 싶겠어. 당연히 도망가죠. 이상한 아저씨가 카메라 들고 오는데 그거 그래요. 뭐 제가 본 그 쇼츠는 네네. 보니까 일부러 젊은 여성분들한테 가더라고요. 아, 중국인이라면서. 일부러. 예.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만한 사람한테 네. 가가지고, 원래 우리 도를 믿으십니까도 만만한 사람한테 가잖아요. 맞아요. 네. 그냥 원래 만만한 모든 사람들한테 범죄가 가서. 취약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향하는데 선관위가 이게 부실 뭐 선거에서 그 투표용지 받아가지고 점심 먹고 와서 투표했다는 신촌에 맞아요. 이런 사건이 있으니까 부정선거가 지금 막 불집해지고 있는데 네. 선관위가 여기서 선관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다. 네. 더 똑바로 해야 된다는 의미다. 그렇죠. 라면서 선관위가 적어도 6월 3일 본투표에서는 본투표인 만큼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네.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이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선거 같은 거 만약에 방해하면 중범죄가 되나요? 아, 그렇죠. 어떻게 선거 처벌을 방해죄가 받나요? 있긴 있습니다. 아, 선거 네. 방해죄가 따로 네, 있어요? 있습니다. 있는데 오, 검색을 해야 신기하네요. 됩니다. 네. 이번에 안 그래도 선거
남편 신분 쪽으로 선거운동 당했지. 하려고 했던 사람이 구속되기도 했잖아요. 네, 네네. 맞아요. 이렇게 네, 선거를 여기에 방해하게 되면 얼마나 큰 처벌을 받는지도 궁금하기는 뭐 한데. 선거법은 진짜로 네. 크게 엄중하게 다뤄야 되잖아요.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스템이니까. 그렇죠. 이게 너무 중요한 시스템이니까. 부정선거도 문제지만 이 선거관리, 부정선거가 그만큼 문제인 만큼 선거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죠. 예, 어려운 사례 같았습니다. 혹시 선거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관련된 이슈 있으면 같이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예, 다음 이슈 보면요. 막판 네거티브가 이렇게 유행하고 있다. 중앙일보에서 유권자가 심판해야 된다. 네거티브는 노답이다. 이런 얘기를 조금 꺼냈어요. 예. 의견님께서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앙일보에서 막판 네거티브로 혼탁해지는 선거, 네. 유권자가 심판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대선이 막바지 이르면서 네거티브 고질병이 다시 도지고 있다. 뭐 맞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사례는 유시민 이사장의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부인 설나영 씨에 대한 그 이야기, 비난 네. 발언. 방금 우리가 얘기했듯이 이게 진짜 국가와 민족의 미래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렇죠. 김어준이랑 유시민이 여성 비하하는 걸 우리가 듣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사실 비하라고 봐야 될 거, 저는 옹호하기 좀 어렵고요. 이거는 비하라고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직도 의문이에요. 아니 왜 그리고 내재적 접근법이나 해명이 전 너무 짜증나요. 아, 전 앞으로 쓸 거야. 이제 네. 변론을 할 때, 재판장님, 이 사건은 내재적 접근법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내가 진실을 마음대로 보여주십시오. 남이 되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함부로 말을 내뱉어놓고 그게 무슨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이게- 이거 관심법 아니에요? 아니 뭐 선거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건 비난이 맞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중앙일보에서도 이거 비난 유시민 이사장의 이런 비난 자체, 비난 발언이 심각한 네거티브 고질병의 사례다, 대표적인 사례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여기에 보인 태도가 부적절한 표현으로 보여진다고 얘기는 했지만 본인이 사과했다니까 국민들께서 용서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전 이것도 황당한 게 설란영 여사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왜 국민이 용서해야 사과했으니까 된다? 국민이 네. 아니 누가 왜 용서해 이거를 설란영 여사가 용서를 하는지 말하는지 내일이면 용서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내일 그렇죠. 내일이면 용서를 강제로 아. 당합니다. 용서 당해. 예, 예. 용서해야죠. 아, 무섭다. 네, 용서해야죠. 네. 그러면서 TV토론에서 성폭력성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지금 제명을 추진하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에 비교하면 이재명 후보의 태도가 좀 이중잣대 아니냐라고 중앙일보가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중잣대라기보다는 그냥 일관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자기 편한테는 관대하고 원래 그렇잖아요. 뭐 네. 반대 진영이어도 뭐 물론 선거니까. 네, 예. 자기 편 들어주는 사람한테 조금 더 관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뭐 그래도 이준석 후보에게 그렇게 추상 같은 날을 세우면서 저는 근데 네. 중앙일보가 네. 유권자가 심판해야 된다라고 해서 막 뭔가 네거티브 2개 사례가 나올 줄 알았는데 사실은 유시민 장관이 말을 잘못했다가 그것만 나오죠. 예, 맹점인 네. 것 같은데 뭐 부적절하죠. 너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계속 말꼬리 긴 것도 참 보기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빨리빨리 정말. 사과하고 좀 해야 되는데 네. 사과하기는 했지만 등 떠밀려서 사과한 데다가 그 사과도 좀 부적절하긴 했잖아요. 네. 내가 네, 뭐라고 네.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느끼셨다면 사과.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그거를 왜 그런 식으로 모욕적인 표현을 지상파 카메라 굳이. 앞에서 굳이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할 수 이런 거는 우리가 유튜브 하면서도 우리가 말하기 못하죠. 못하죠. 잘 못하잖아요. 못하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전 국민이 다 보는데 나가가지고 그 얘기를 이재명 후보 아들을 그렇게 검증해야 되나? 대선을 앞두고? 흠집을 내려다 보니까 이제 온갖 거를 갖고 온 것 같은데 일단은 전략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변호사님 만약에 변호사 사무실 취직하려고 네. 그러는데 뭐 세연이가 그림 그린 게 잘못 그렸어 그림 실력 얼마나 돼 뭐 아들 검증하려고 하면 황당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가족하고는 이제 그 후보의 자질과는 관련이 없는 그러니까요. 거는 맞죠. 또 그 아들 얘기가 자극적이고 조금 소구력 있는 건 알겠지만 너 왜 하는지 솔직히 잘 네. 이해는 안 아니 뭐 아들이나 뭐 부인이나 뭐 딸이나 뭐 그래서 검증할 수는 있죠. 그리고 이 후보들 간에 그런 검증을 하는 게 뭐 적절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많이들 하잖아요. 하니까 해왔으니까. 뭐 근데 그것도 적정 수준이라는 게 있는 그렇죠. 건데. 근데 그게 선거 일부라고 네. 쳐도 적정 수준이 있는 거지. 이준석 후보는 그게 되게 성공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왠지. 이게 이목을 끌었기 때문에. 네, 이게 내가 네거티브 어쨌든 노이즈 마케팅을 일으키니까 이거 굉장히 잘한 생각이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이건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라 그냥 노이즈고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암만 정치가 막말하고 정치가 오염됐다고 해도
그래도 인간적인 보편적인 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넘어서는 발언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건 이준석 후보가 사과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두고두고 좀 계속 회자되고. 회자되고 내상을 입어서 앞으로도 계속 꼬리표처럼 맞아. 따라붙을 이거 AP밤님 댓글 저도 궁금한데 그런 거 캠프나 보좌에서 컷 안 되냐고 물어보시거든요. 보통은 캠프에서 왜 이재명 후보 예전에 보면 발언하면 뭐라고 꼬투리 잡을 수 있으니까 마이크 빼세요 해서 마이크를 뺏었잖아요. 이재명 간담회 때. 후보 SNS 계정도 다 뺏겼대요. 보좌진들한테. 이제 그분들이 다 해요.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이 센 사람, 이재명 후보가 사실 장악력이 어마어마한데도 시키면 듣는데 이준석 후보는 시켜도 안 듣습니다. 그럼 본인이 다 직접 하시는 그럼요. 스타일이군요. 그러니까 캠프에서 조언도 하고 이런 발언 쓰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다 하는데 당대표도 없는 당이라고, 그러니까 당대표도 쌩까버리는 맞아요. 후보라면 캠프원들 말 안 들었을 겁니다. 이게 근데 어느 정도로 충격적인 일이냐면 북한에 조선 노동당이 있잖아요. 양대가 조직국이랑 선전선동부예요. 김정일, 김일성도 선전선동부 말은 들어. 조직 근데 말이랑. 그걸 듣지 근데 않고 그걸 안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렇게 정치에 제일 중요한 게 두 개거든요. 조직과 선전선동인데 이 얘기는 아무리 독재자여도 듣기는 들으려 그래. 근데 이것도 안 들었으면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말을 되게 세게 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어조나 쓰는 단어 하나하나까지도 다 검증을 받거든요. 맞아요. 같은 뜻이어도 이 단어를 쓸지 저 단어를 쓸지 그 홍보하는 홍보 그렇죠. 캠프에서 결정을 해줘요. 이 단어의 수위는, 왜냐면 이 단어를 쓰게 되면, 이 정도 수위를 단어를 쓰게 되면 다른 단어들도 수위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로 끊어라라고 그러니까 했고, 뭔가 다 해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준석 후보는 본인이 그걸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이건 정말 큰 실책이었어요. 약간 SNS에서 논리로 압살, 딱 여기에 익숙해서 그런 이미지. 네. 논리로 압살했으니까 내가 이겼겠지라는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AP밤님, 박찬대 춤추다가 컷당한 것도 그 맥락이군요. 아, 그렇죠. 박찬대 춤을 너무 잘 췄기 때문에 후보보다 더 많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그렇지. 박찬대 춤추는 거 너무 귀여웠다. 이 아저씨에게 귀여운 면모가 있었다라는 저는 사실. 박찬대 의원 하면 그 가로수 그늘 아래 서서 노래 아세요? 이문세? 알죠. 그걸 부르면서 자전거를, 국회 경내를 자전거를 타면서 도는데 너무 빨리 타는 거예요. 그 발라드잖아요. 되게 서정적인 노래. 가로수 그늘 아래 훅 지나가는 거예요. 오유. 저거 뭐야? 이 경내 안에서 미친 거 아니야? 했는데 원내대표구나. 아니, 어떤 아저씨가 국회에서 이상한 짓을 하는데 원내대표야. 그러면 그럴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죠. 많이 힘드시다. 힘드시다. 칠콩님, 우리가 왜 이 선거를 하는 거죠? 이 선거를 하는 이유는 윤석열 씨가 그죠. 그것도 잊어선 안 되죠. 윤석열 씨가 선거를 개혁을 하게 했기 됐는지. 때문이죠. 폴킴님, 이게 자유민주 국가의 차이다. 연타님, 하기는 범죄자도 대통령 나오는 게 민주주의지. 그렇죠. 뭐 나오는 거야. 나올 수는 있죠. 자유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조선일보는 이 와중에 국민의힘의 편을 조금 들어주고 싶었나 봐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거를 주목했는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는 대선 이틀을 앞두고 윤석열과 절연한 국힘이라는 얘기를 전혀 절연한 것 같지 않은데 한 건가요? 전혀 절연한 것 같지 않은데 조선일보만 절연했다고 주장하고 그렇죠. 조선일보는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대선을 이틀 앞둔 6월 1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라고 김용태 위원장이 밝혔다. 김용태 위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탈당했지만 사실상 출당이었다라면서 국민의힘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시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을 금지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의결하면서 윤석열 방지당헌 개정이라고 못 박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날 강성 보수단체 집회에 호소문을 보내서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했는데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정상국가 회복이 불가능한 절체절명의 위기다라고까지 했다. 그러나 느닷없는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국가 위기를 초래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 본인이다. 근데 저는 이 윤 전 대통령이 분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 1호 영업사원이 아닌가. 맞네. 진짜 계속 이렇게 해주고 토스해주고 있잖아요. 윤석열만 없으면 김문수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은데 계속 나타나가지고 김문수를 지지해주세요. 좀 잊을만 하면 나타나고 잊을만 하면 드러나고. 저는 조선일보 조금 이거는 좀 화가 나는 게
김용태 위원장 지금 당에서 어떤 포지션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조선일보 알죠. 김용태는 곧 팽당할 사람이라고 지금 AP 밤님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다 조선일보는 알지. 다른 데는 뭐 한겨레는 모르고 한겨레도 그렇고 경향신문 모를 수 있는데 조선일보가 지금 김용태가 어떤 포지션인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이건 조롱입니다. 아, 조롱이. 예. 김용태 위원장 잘했어요 하고 무슨 갓난애기 아닌 무슨 키우는 고양이한테 추루 주듯이 지금 이건 조롱이거든요. 김용태 위원장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걸 조선일보가 이렇게 김용태 위원장까지 얘기할 정도면 윤석열과 절연한 거다. 박수 쳐주는 게 말도 안 되죠. 지금 국민의힘 짱은 김문수고. 그렇죠. 김문수 후보가 이걸 얘기를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직접 2순위, 3순위도 얘기하죠. 아니에요. 2순위, 네. 3순위는 권성동하고 그 권영세란 말이에요. 쌍권. 네. 쌍권이죠. 네. 김용태 이렇게 하니까 김용태가 진짜 얘기했으니까 절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건 김용태에 대한 이건 심각한 조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바지 사장 네. 그런 것도 아니고. 바지 사장 칭찬해주는 게 네. 그게 어떻게 칭찬일 수 있겠어요? 윤여준 장관님이 사과한다고 이재명이 사과했다고 볼 수 있는 절대 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전혀 그렇게 볼 거, 조선일보도 그렇게 안 볼 거면서 만약에 이재명 아들건에 대해서 윤여준 장관이 사과를 해. 그러면 진정성 윤여준이 있는 사과했으니까 사과다. 진정성 있는 사과다라고 절대 안 할 거면서 이거 이런 식으로 기사 쓰는 거는 네. 의겸님 말대로 조롱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독자들 우롱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죠. 눈 가리고 아웅이죠. 왜냐면 국민의힘이 전혀 절연하지 않았는데 절연했다라는 식으로 근데 이렇게. 진짜 이걸 보고 믿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있겠죠. 독자들이. 네. 네. 아, 그러니까요. 절연했구만 이러면서 믿을 수도 절연했구만. 있으니까. 네. 네. 폴킴님 이제 와서 절연이 무슨 의미인가? 맞아요. 이게 너무 맞는 늦기도 것 같아요. 했고. 복돌이님 인간적으로 전과자는 뽑지 말자. 근데 다 전과자라는 사실. 예. 누가 아니지? AP 밤님 용태 대선 끝나고 바로 팽당할 각인데 이것도 궁금해요. 이게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질 가능성이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높죠. 네. 그러면 지고 나면 김문수 후보 위주로 당권이 모일 건지 이 정도면 이 판에서 잘했다. 아니면 야 김문수 너 졌잖아 하고 확 갈아치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대선 지난 박근혜 대선 생각해 보면 네네. 후보가 홍준표였잖아요. 네. 그러고 당 대표가 황교안으로 바뀌었죠. 네. 예, 그런 포지션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마 김문수 후보가 당권을 다시 잡으려고 욕심은 낼 겁니다. 김문수 후보 네. 권력 의지가 강하니까. 네. 그리고 한동훈이나 그 홍준표나 바로 머리를 쳐들진 않을 거예요. 그렇죠. 네. 김문수가 한 몇 개월 정도 당을 끌고 갈 겁니다. 그리고 네. 당연히 당은 무너지겠죠. 네. 그때 와서 한동훈 같은 사람이 수습한다고 등장하는 포지션이라 저는 김용태가 팽당하는 건 그 김문수 후보나 그 극우 세력이 네. 한 3개월에서 6개월 집권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때 잠깐 팽 당했다가 다음에 뭐 되게 중요한 자리로 다시 복귀할 거다. 근데 저는 국힘이 이번에 대선에서 지고 나면 중도 확장할 이유가 이제는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그럼 모두 다 극우로 달려갈 텐데 국힘에서 극우가 아닌 사람들이 과연 생존할 수 있을까? 라는 근데 생각이 드는 지금 거예요. 한동훈 예, 한동훈, 대표가 그런 홍준표, 시도를 하고는 예. 있는 것 같은데 과연 그래서 안 되고 잡을 탈당이나 네. 이렇게 새롭게 어, 좀 예. 쪼개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고는 아니 있어요. AP2밤님 한동훈 재등장할 때 윤카도 100번 N번째 등장합니다. 윤카는요 한동훈이 등장 안 해도 그냥 스스로 계속 아니, 등장하고 계셔. 법정에 등장하실 거예요. 아니 사실 그리고 등장하고 지금 계셔. 등장 열심히 하고 계신데 안 실어줄 뿐이에요. 언론에서. 영화도 보고 정말. 어디 나들이도 가고 김문수 지지 선언도 하고. 우리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그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만약에 되면 네. 그 지금 극우 세력 아니 그 국민의힘의 주축인 사람들 중에 네. 수사 안 받는 사람 없을 거거든요. 아, 다 받겠죠. 싹 정리됩니다. 네. 예. 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옛날에 제가 민주당 출입 기자인데 박근혜 청와대 출입 기자는 청와대 기자 선배가 박근혜 정권 끝나고 맨날 회사에 있는 거예요. 원래 기자들은 밖에 있거든요. 약속 때문에. 아 예. 그래서 맨날 회사에 있고 밥도 기자들이랑 먹고 하길래 물어봐서 선배 취재원 안 만나요? 왜 이렇게 회사에만 있어요? 했더니 박근혜 청와대에 출입한 선배가 승혁아 내 취재원은 다 감옥에 있어 라고 말했던 슬픈 사례가 생각나고 접경 있습니다. 가서 취재 못 하시나요? 네. 적경 가서 취재하면 이제 예의가 아니겠죠? 아 그렇네요. 예의가 아니겠죠? 잠시 망각했네요. 아무튼 뭐 그랬던 생각이 있어서 아마 윤석열 정권 사람들도 많이 이제 들어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물갈이가 되겠네요. 들고 있습니다. 네. 폴킴님 한동훈은 윤석열 황태자예요. 속으면 안 됨. 근데 이런 느낌도 있어요. 한동훈도 윤석열 황태자고 이준석은 윤석열 판매자잖아요. 이 두 사람이 국민을 속이려고 하는 건가 아닌 건가 계속 헷갈리고 있어요. 진짜 윤석열이랑 지금은
관계가 나쁘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 민주주의자인가? 라는 아, 생각이 절대 좀 아니죠. 들고 있어요. 절대 아닐 맞아요. 거고. 그 부분도 그러니까 사실 이준석은 명태균 게이트하고 네. 이제 정리될 게 많으니까 맞아요. 정리 좀 아. 하시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를 안 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네네. 좀 앞으로. 해야죠. 예. 네. 그렇다고 한동훈 법률사무소 내서 무슨 일반 형사사건 맡을 겁니까? 절대 아니거든요. 요즘 팬덤도 상당하지 큽니다. 않아요? 굉장히 큽니다. 위드 훈이. 미스터 트롯 나가면 되겠네. 아, 그렇네요. 위드훈이 얹고 예. 왜냐면 약간 스타성 있잖아요. 그 캡동훈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되게 라방도 잘하시잖아요. 네. 되게. 아니, 그러니까. 아니 자꾸 알고리즘에 떠요. 라방이 맞아요. 빠져들어요. 뭐 어떤 밴드를 좋아하시고 뭐 새우깡은 매운 새우깡이랑 그냥 새우깡을 섞어 먹으면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런 얘기예요? 예, 그런 되게 소소한 이야기부터 막 뭐 엎질르는 것까지 보여주시고 뭐 소파에 뭐 오. 엎질르셔가지고 이제 사모님한테 큰일 났다 크크크 막 이런 댓글도 올라오는 그런 라방도. 오늘 안 하시고. 그래도 짤방을 봤는데 한동훈 위원장이랑 관련 있는 건 아니고 잠 깨기에 좋은 거는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커피를 쏟는 거라. 아, 그렇죠. 잠을 그 깰 수 짤이죠. 있다. 네, 그 맞아, 짤이 맞아. 생각났어요. 네. 쏟는 것도 보여주고. 왕김리아 서배님 한동훈한테 여며드냐요? 네, 그러니까 훅며드는 전략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뭐 이러면서 보다가 네. 몸 텀블러를 갖고 무덤 앞에 가 이러다가 또 그 감성 위드 후니만의 감성에 또 이렇게 빠져드는 분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지금 한동훈 후보의 지금 전략 네. 자체가 약간 그건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계엄도 봤잖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도 봤고, 네. 김문수랑 이재명이랑 싸우는데 둘 다 되게 자극적인 사람이고, 너무 그 자극적인 사람의 대안인 이준석도 자극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경제도 어려워요. 이런 국민들이 많이 지치시거든요. 그렇죠. 이 다음의 지도자로 사실 선택하게 될 사람은 편안한 사람이거든요. 부드럽고 네. 편안하고 근데 지금 정치인들 중에 편안한 사람들이 있느냐? 잘 없어요. 네. 한동훈이 그 포지셔닝을 가지고 1년, 2년 준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통할진 모르겠지만 그러게요. 약간 마케팅 요소는 그런 포인트를 좀 잡고 가시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AP방님 한동훈 한판 정부에서 음악 얘기만 2시간 하던 거 재밌게 봤다. 키높이 보고 반했나요? 라고 타이무드님이 키높이 어깨뽕 보고 반했나요? 이렇게 아유, 타이무드님이 그럴 수 아주 있죠. 이렇게 예. 짓궂으시네요. 무슨 말씀을 예. 해주셨습니다. 서배님은 그냥 반했대요. 뭐라고요? 그래도 차은우보단 아니죠. 아, 절대 아니죠. 저는 그런 말은 할 수 없습니다. 자,